안녕하세요. 푸르무리 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어느덧 5월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앞에서 그냥 문득 그냥 헛웃음이 나올 때 참 많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돌아보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기억에 오래 담아두고 싶은 그런 것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약간 조금 뭔가 그럴까 5월이 너무 푸르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대적 박탈감 그런 약간의 어떤 우울감 같은 것도 또 오는 그런 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짙어지는 그 나뭇잎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하면 열심히 푸르게 하면 살아가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다짐을 하면서 보내는 5월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분주한 5월이셨죠? 네, 정말로 더없이 바쁜 5월이었습니다. 가정의 달답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달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챙길 것도 많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담은 되어도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오늘, 이 오늘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을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최민자 수필집 사이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수필집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체험담을 많이 하는 경수필도 많이 있지만 이 수필집은 어떤 사유의 수필집이라고 할 만큼 일상의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던 책이라고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으면 또 평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이렇게 깊이 있는 글들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그 작가의 뭐라 그럴까 깊이가 더 없는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중에서 시간의 살이라는 글과 지는 꽃이라는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을 사유의 바다로 함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살이 최민자. 달등개티는 연필심 조각가다. 본업이 목수인 그는 면도날과 바늘, 사포 같은 간단한 연장만으로 작은 세상 위에 더 작은 세상을 만든다. 확대경을 들여대야 겨우 보일 만큼 미미한 그의 창작물들은 인간의 솜씨라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섬세하다. 쓰다가 버려진 몽당 연필 위에는 톱, 단추, 열쇠, 체인, 구두, 망치 같은 사물들이나 기린, 교회, 알파벳, 사람 얼굴 같은 형상들이 아슬아슬 얹혀 있다. 고단한 낮 시간을 내려놓고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아건다. 마주하고 있는 것은 몽당 연필 한 자루. 그 안에 검은 연필 10분이다. 어쩌면 그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작은 연필심이 아니라 제 안에 옹송그리고 있는 컴컴하고 모호한 짐승 한 마리. 거대한 실존적 고독일지 모른다. 핏줄을 타고 손가락 끝으로 방사되어 나오는 어둠의 입자들이 연필심 안으로 빨려 들어가 다양한 미니어처로 형상화된다. 연필심 하나를 수개월 동안 들여다봐야 할 만큼 인내와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작업 과정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몰입의 시간을 은밀하고 귀하게 누리며 즐길 뿐. 죽어있는 물상에 혼을 불어넣고 상상을 현실화시킨다는 점에서
신과 예술가는 동일선상에 있다. 창작의 동력이 외로움이라는 점도 비슷할 것이다. 외롭지 않았다면 하느님도 천지를 만들지 않으셨을 테니.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들, 하찮고 사소한 것들과의 교감이 일견 자폐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세상과 자아를 소통시키는 봉창 같은 것이다. 실제 그는 9.11 테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쌀알 만한 연필심으로 희생자 한 명당 눈물 한 방울씩 10년 동안 3,000개의 눈물을 만들어 추모하기도 했다.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방해로 느껴진다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날숨에서만 연필심을 긁기도 하는데 실수로 부러진 심들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버려진 것들도 영원을 꿈꾼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으므로. 우연히 맞닥뜨린 유튜브 속 몽당 연필들이 눈길을 오래 사로잡는다. 얼마나 오래 공을 들여야 버림받은 것들의 마음을 얻을까? 얼마나 치열하게 눈싸움을 해야 입 닫은 것들이 빗장을 풀고 속내를 순순히 드러내 보일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연민, 예배이면서 구도이기도 한 작업 과정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터덕거리고 있는 내 글쓰기를 돌아보게 한다. 과정이 즐거워서 쓰는 동안 바깥을 잊을 수 있어서 그것이 세상과 무관하게 시간을 견디는 방편이어서 또는 세상에 개입하고 세상과 교감하는 방식이기도 하여서 글도 그렇게 써져야 한다. 성취에 연연하며 좌고 우면하는 대신 바늘로 우물 파듯 미련스레 천착해야만 한다.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묵묵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목적과 과정, 순간과 영원처럼 짝을 이루는 개념이나 대상들을 대척점에 떨어뜨려 두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자주 있는 것 같다. 어둠이란 빛의 반대가 아닌 빛의 부재 상태이고 남자와 여자는 대립이 아닌 상보적 존재이며 삶은 목적이 아닌 과정 자체임을. 키 작은 연필들이 무건으로 설 법한다. 시시한 것들에 마음을 포개는 일이 도의 시작이라면 컴컴한 내면에 미분화된 채 응어려져 있는 말들을 바깥으로 날아오르게 해주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일 거라고. 과정의 몰두와 도취야말로 최고의 법열이고 니르바나라고. 소란하게 흐르는 바깥의 시간들은 종적 없이 미끄러져 휘발되어 버리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 기어이 옹골찬 물질성을 획득한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챕터를 선정한 건 아닌데 읽다 보니 어제 부처님 오신 날과 맞닿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들은 어쩌면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의 사리를 우리도 모으고 담고 익혀가면서 살고 있는 그런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잘것없는 연필심 하나로 9.11 테러에 희생당한 분들의 눈물 한 방울을 방울방울 만들어서 10년 동안 3,000명의 눈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달튼게티의 연필심 작품을 보고 쓴 최민자 씨의 시간의 살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머지않아 그 5.18 광주의 민주의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때 희생된 분들도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 이 5월의 푸르름과는 조금은 다른 상대적인 그런 면면도 있지만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달튼 게티의 그 연필심 조각상들과 그 다음에 하늘과 그 다음에 5.18의 그 날들을 기억하는 저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다음은 우리 주미경님의 목소리로 지는 꽃이라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는 꽃. 안 팔린 꽃들이 울고 있었다. 아니, 웃고 있었다. 목숨의 절정에서 자폭해버린 다발성 슬픔 같은 속 울음들이 영화의 추위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모가지가 끊어져도 밑구멍에 물때가 미끈거려도 해사하게 웃어야 하는 꽃들, 존재의 근거가 아름다움인 것들, 아름다워서 붙들려온 목숨들에게 아름다움은 유죄일까? 아니면 원죄일까? 식탁 위에서 지는 꽃들이 향기를 풍긴다. 추운 날 길거리에 나앉은 장미 다발을 집어 들었을 때도 엄마, 이 향기를 연발하며 감탄을 하기는 했다. 그날의 향기가 파스텔화였다면 지금의 향기는 유화에 가깝다. 향기롭기는 하되 냄새의 성분과 질감이 달라졌다. 피는 꽃은 싱그러웠고 지는 꽃은 농후해졌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면의 화학 방정식이 뭔가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 선 존재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차이, 풍요롭고 난만한 질펀하고 애잔한 슬픔과 탄식과 회한과 체념이 뒤섞인 물씬한 향기를 최후의 진술처럼 풍겨내고 있다. 하루 이틀은 더 봐도 될 것 같아 화병에 물을 갈아 주려는데 어느 봄날 꽃집 여자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시든 꽃은 바로바로 따주어야 해요. 필 때뿐 아니라 지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지면 바로바로 따주어야 새 꽃들이 예쁘게 피어요. 타는 입술처럼 안으로 말리며 피 멍든 듯 검붉게 시들고 있는 저 장미도 이우느라 남몰래 힘겨워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지는 꽃을 읽으면서 얼마 전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꽃 바구니를 선물했었는데요. 그 꽃 바구니를 한 3일 뒤에도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말리셨더라고요. 꽃바구니 자체를 오래 두고 보려고 말리셨다는데 왜 나는 서운해 했는지, 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더 줘서 일주일에도 살게 해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말린 꽃을 보면서 말린 꽃 그대로의 그 향이 있다고 하죠.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시면 그게 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향기가 엄마의 향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눈으로 꽃가게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지는 꽃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말렸어도 그리고 지었어도 이 꽃들은 그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딜 가시든 꽃향기가 꽃길만 걷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빨간 우체통 코너입니다. 우리 주미경님의 목소리로 마선숙 시인의 시집 저녁 10분 전 8시 중에 앞치마라는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습지에서도 앞치마는 묵묵히 세상 건넌다. 밤을 붓고 상추 씻고 감자 썰고 무 쓱 문지르면
무청머리 파릇파릇 드러난다. 첩첩산중 마음 하나 된다. 생의 떼국들 도마 위에서 씻겨나가고 저녁이 완성되면 앞치마는 제자리로 돌아가 얌전히 걸린다. 물에 젖은 지친 몸을 벗어버리고 빈약한 생을 쓱 들어올리고. 네, 저녁이 완성되면 앞치마는 제자리로 돌아가 얌전히 걸린다라는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5월 하면 실록이 점점 짙어가고 푸르러가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색깔이 흐려지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겨울에도 푸르던 나무인데 이 즈음만 되면 색깔이 옅어지면서 흐려지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나무예요.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대나무가 보이면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른데 4월달에서 5월달쯤 되면 죽순이 나오면서 그 죽순한테 모든 영양분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대나무 이파리가 옅어지고 흐려진다고 해요. 작은 어떤 그런 새싹, 씨앗을 또 한 번 키워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대나무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고 또 우리들의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었고 또 우리가 어려서나 지금이나 늘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우리들에게 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르쳐준 스승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나무도 죽순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양분을 다 건네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우리 옆에서 늘 지켜준 가족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5월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더 좋은 모습으로 알찬 내용의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이것으로 인사드리고 6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보경이었습니다. 주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